자, 봅시다. 그 문화가 두 개가 소개가 되고 그 문화의 차이점을 소개한 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장 구조상은.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소개되는 두 가지 문화는 river culture. 첫 번째. 그럼 riv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자유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 liberty. 그럼 우리가 무언가 자유하게 되면 뭐도 발생하죠? 나 어디서 해방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유의 또는 자유주의의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the value of fair equality opportunity for individual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떤 거의 가치냐? 자, 공정한 equality 하면 무슨 뜻이야? 평등. 의미가 좀 중복되긴 하죠. 그래서 공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어디에 있어서 공정한 평등이 주어져야 되냐면 바로 기회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돼. 누가? 개인에 있어서. 그래서 fair equality of opportunity가 자유주의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치가 outweigh-한데, 그럼 얘들아 무게로 눌러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뭐보다 크다 또는 능가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 가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능가되냐, 능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자. 뭐뭐를 초월하다, 능가하다 이렇게 쓸 수 있지. 하나 더 할까? outdo, excel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preservation, 보존, 보호. 그럼 뭐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보다 개인의 자유, 평등, 기회가 중요하냐? 바로 가족의 integrity, 온전함. 그럼 가족의 온전함은 가족 자체가 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핵심 단어. 이렇게. 그래서 개인한테 기회가 평등한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유주의 문화다. 그럼 선생님 하필이면 이 가치와 이 가치가 비교된다는 얘기는 이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알아봅시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화. 다시 말하면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알아보자. 바로 어디냐? 컨퓨시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약간 고유명사 같은 거겠죠? 이거는 유교의 란 뜻이에요. 유교. 우리가 사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긴 하죠. 자, 그래서 유교 문화 안에서는 반대로 while부터 여기까지. while은 접속사로 뭐뭐이지만 이라고 쓰였어요. 그럼 봐봐. 유교 문화 안에서는 seeking, 추구하는 거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해? 얘네도 공정한 평등함은 중요하다는 거야. 기회. 그럼 이거 누구의 가치야 얘들아? 자유주의 문화의 가치죠. 그래서 유교 문화 안에서도 자유주의 문화의 어떤 가치는 뭐라는 거야? is important. 똑같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긴 한데 이것도 중요해.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겠지. 그게 바로 뭐라고? family integrity. 자, 그래서 가족이 assume하는 건 무언가를 가정하다 의미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뭐한 역할을 맡다 이런 뜻이야. 그럼 왜 역할의 의미가 나오냐? 밑에 나와 있잖아. 롤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역할을 떠맡다, 어떤 책임을 떠맡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냐?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지. 누구보다? 개인보다. 그럼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했더니 가족은 flourishing, 번영시키다, 번영 이렇게 명사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번영하는데 야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개인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 또 living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된 거니? 둘, 셋 이렇게 하자. 그래서 living within a family 그러면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가족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가족 제도가 나온 것 뿐이죠. 그럼 가족 제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is consider 여겨지는 건데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다. 왜? 가족 안에서만 인간이 번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유교 문화죠. 그쵸? 자, 그래서 개인들은 말이지 자, 주로 여겨져. 그럼 유교 문화 안에서는 개인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너 뭐 선생님 조은주보다는 너 무슨 가족 누구 엄마 아빠 딸인데 이런 개념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냐면 are understood 가족의 멤버로서가 의미가 있는 거야. 누구 딸이래, 누구 동생이래, 이렇게 누구 가문의 애래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지. before 뭐 하기보다는 그 개인들이 are considered, are regarded as 계속 나오죠?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라고 여겨지기보다는 그치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서보다는 가족으로서 구성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지. 어디? 유교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therefore 그래서 계속 지금 유교 문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컨퓨시언스 하면은 유교 문화 사람들 정도만 보면 돼. 그래서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교 사회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possess 무슨 뜻이야? 소유하다.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질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갖겠죠? 근데 여기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재적 가치. 그럼 내재적 가치는 어디 안에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거야. 그쵸? 너무 중요한 타고난 가치랑 똑같아. 그래서 inherent는 우리가 타고난이라고도 많이 쓰죠. 이미 타고난 거. 너무 중요해. 근본적인 가치야. 그래서 너무나 근본적이야.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있어 얘들아. 그러면 그거 버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 that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를 알고 be abandoned 무슨 뜻이야? 버려지다. 절대로 포기되거나 버려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even if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비록 이러한 일이 있을지언정 가족 절대 버릴 수 없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그것이 여기서 it 나왔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니까 선생님 그냥 써줄게. inherent value 가족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자, result in 자, 뒤에 뭐 나온다고? 결과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크다 보면 얘들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certain 특정한 사회적 불평등 초래할 수 있잖아.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공정한 것보다 평등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가치는 절대 버려질 수 없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 some cultures 어떤 문화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유교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다른 문화로 스위치되는지 보려고 했더니 스위치되네. 왜? like 어떤 거와 같은 다른 문화를 얘기하고 있냐면 like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고 liberal 다시 뭐로 왔어요? 자유주의 원 문화로 넘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원은 당연히 문화죠 여러분.
대명사. 그럼 다시 자유주의 문화로 넘어온 거야. 자,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뭐 한다? choose to. 선택해. 자, 뭐를 선택하냐? impose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impose는 A on B죠? 무슨 뜻이야? A에 B를 부과하다.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뭐를 자꾸 이렇게 얻냐면 점점점 증가하는 제약. 다시 말하면 제약을 크게 준다는 얘기야. 이걸 막는다는 얘기야.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큰 제약을 부과한다. 제약을 건다. 그럼 어디에 자꾸 하지마 할까? 당연히 가족의 역할에 제약을 걸겠죠. 왜? 자유주의 문화에서 누가 중요해 얘들아? 가족이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개인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자꾸 가족 얘기 꺼내면 야 그만해. 가족이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건다는 거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impose가 첫 번째 동사로 할게 얘들아. 선택해. 무언가를 부과하는 거 선택해. 그리고 implement 무슨 뜻이야? 실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지. 그럼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 그래서 자, egalitarian 하면은 이거 얘들아 별표 나는데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인류 평등 주의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함이 너무 중요한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선택한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이건 그렇게 중요진 않지만 이렇게 끊어보자 얘들아. 뭐를 위해서? 교육 평등 제공하라. 무상 교육 제공해. 헬스케어 보건의료 제공해. other 그 밖에 다른 어떤 긍정적인 권리를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보장해주길 원한다는 거지. 자, in the pursuit of 하면 무슨 뜻이야? 뭐뭐를 추구하여. 그럼 뭐 때문에 얘들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거야? 평등 그거밖에 없어. 또 나왔죠. 벌써 세 번째 나온 표현이네. 그렇지?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까지 알아두면 되겠지. 아주 핵심 키워드. 자, 문장 구조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뒤집혀진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들은 사실 문장 넣기나 글의 순서로 나오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자유, 유교 이렇게 가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럼 또 누구 나오겠어 얘들아? 자유주의 기껏 얘기했으니까 유교 문화 나오겠지? 맞아. 다른 문화. 예를 들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유교 문화 말이지. 이렇게 또 부정되면서 원 쓴 거죠? 그럼 유교 문화는 또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걸 지지하니? 얘가 주어였어 얘들아. 쏘리 이거 지우자. 빠꾸. 뾰족가루 지우세요. 얘가 주어예요. prefer to 자, 그래서 유교 문화들은 뭐를 선호하냐? 주로 assign도 아까랑 똑같아. 자, 요거 assign A to B라고 그냥 합시다. A에 B를 할당 배정하다. 그래서 impose랑 비슷한 거지 얘들아? A한테 B를 주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복지 책임, 그게 복지 책임이 뭐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애들은 이게 다 복지야. 그치? 무상교육 받을 수 있는 거? 그치?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복지 책임이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돌린다고? 가족한테 돌린다는 거지. 아예 가족 안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분사금은? 그런데 이 복지 책임이라는 것을 가족한테 할당 아니죠? 할당시켜. 그러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 분사구문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유교 문화에서는 뭐를 기꺼이 받아들이냐?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들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사회 불평등 초래돼도 괜찮아. 바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분사로 꾸며주는 거죠. 얘들아 stem from은 무슨 뜻이야?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originate from, derived from 똑같지? 이렇게. 그럼 이 불평등 왜 나왔다고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가족의 존재로부터 초래되는 불평등? 받아들여 괜찮아. 하지만 모든 복지 책임이나 이런 거 우리 가족 위주로 먼저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as long as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 as long as 원급 비교 표현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거 접속사라고 했지? 그래서 뭐뭐 하는 한. 자, 그래서 뭐 하는 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개인들의 어떤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가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가족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 문화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유교 문화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 문화가 서로 대립되니까 특징을 간략하게만 선생님이 정리해줄게.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도 옆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핵심 가치? 자, 자유주의에서 핵심 가치 뭐였죠? 개인의? 연애가 말해봐. 리뷰할 겸. 개인의 기회 평등. 자, 은찬아, 유교 문화에서 뭐가 중요해? 가족. 응, 맞아, 가족. 심플하죠? 자, 두 번째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자, 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너 어느 집 딸이야? 너 어느 집 아들이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지. 자, 개인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나요? 사실은 일으키는 건 없었어. 그치? 사회 문제라고 할게. 그런데 유교 문화에서는 가족을 너무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뭐였어 얘들아? 어떤 문제? 사회 안에서. 그렇지, 맞아. 잘했어. 불평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불평등 일어나도 상관없어. 우리 가족이 짱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해보자. 자, 어떤 정책? 평등주의 정책. 모든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라 라고 하는 게였고, 얘네들은 뭐야? 그렇지, 나라가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누구야? 그치, 우리 가족에게는 가족 중심의 복지 체계가 너무너무 중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고, 잠깐만 상단에는 내용인데 5번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가족의 지위. 그럼 사실은 가족이 가지는 역할은 여기서 소개되진 않았어. 그런데 유교 문화에서는 야, 가족의 지위, 가족이 가지는 가치, 이거지 뭐야? 인간 번영의 뭐라고 했어 얘들아? 근본이라고 하죠. 실만. 가족은 인간이 번성할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짱이지 라고 주장하는 문화였죠. 그래서 요 정도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옆에서 제목을
적어봅시다. 핵심 키워드만. 천천히 써. 본문 단어긴 해. 자, 봅시다. Statistics. 통계. 또는 통계치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죠.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면 20세기 얘들아, 통계치와 통계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였었냐면 체계적인 수집 활동이었대. 그래서 시스테마틱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통계치는 무언가를 그치 데이터 같은 걸 수집하는 행위이긴 하죠. 그런데 quantitative 하면 정량의, 그러니까 양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거의 성질을 따져보는 거 우리 뭐라고 해요? qualitative, 정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신 성적은 대입의 정량적 평가고요. 여러분의 그런 여러 가지 특별활동 이런 것들이 정성적 평가라고 하죠. 그렇게 예시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양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게 통계치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통계의 느낌이잖아? 근데 핵심은 뭐냐? 이 정보가, 정량적 정보가 여러분의 내신 등급은 대학에서 필요한 거였죠? 그럼 이 정량의 정보는 needed, 필요되는데 누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필요된 정보였다고 합니다. 자,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은 뭐야? 국가에 의한 통계 수집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언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통계만을 수집하는 행위인 거야. 자, 이 수집 행위는 발생했어요. 주로 어디냐면 이제 산업화된 국가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했대. 그러면 산업화된 국가 안에서 국가 주도한 통계 수집이 왜 일어났냐? As a key part,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통계 수치가 뭐 하는데 굉장히 통계 수집이 굉장히 중요했냐면 얘네들이 되는 데 있어서 becoming 뭐가 되는데 산업 국가에서 뭐로 현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통계 수집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오브라고 하는 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소유격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동명사를 쓴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쓰기로 했죠. 얘네들이 되는 것의 필수적인 key part, 부분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누구냐? 바로 산업 국가는 이렇지만 아직 모던 스테이트는 아닌 애들이 모던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 통계 수집이 너무너무 필요했다는 거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내어는 여기서 의미상 주어로 쟤네들을 복수, 소유격으로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얘들아 사람 이름이야. 약간 딱 봐도 어떤 프랑스 사람 같지?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잘 봐야 돼. 어려워 얘들아. 지문 하나하나가 계속 이해하고 사고하고 핵심어과 뭘까 계속 고민해야 돼. 자, 가주어 진짜 썼어. It is difficult to. 이거 어렵다. 그러면 너네 선생님 해석해 줄 테니까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봐.
나보다 너네가 비문학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 선생님보다 너네가 더 많이 텍스트 읽었으니까 봐봐. 비문학을 생각하고 think, 생각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이 어렵대. 그럼 얘들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동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다.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은 서로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뭐가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냐? 두 가지래요. 그럼 우리 think 다음에 목적 아직 안 썼잖아. think, simultaneously that, think,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 명소절 접속사 that. 자, 어브젝트야. 어브젝트의 가장 대표작도 뭐 있어? 뭐 긁지 마시고 집중해서 해보세요 지금. being measured, 측정되고 있는. 엄연히 말하면 얘들아 이거 삭제해도 되지. 그럼 얘들아 통계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측정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측정되고 있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해. 그런데 강조 동사 쓴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실업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측정해. 그러면 그 실업의 상태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this is only a convention. 그리고 이렇게 어떤 대상이 이거 앞문장이죠? 자, 그것이 뭐다? 일종의 관행이다. 관습이다. 뭐 이런 뜻이죠. 라고 하는 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봐봐 직역해볼게. 측정되고 있는 대상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사람들이 하는 관행과 관습이라고 하는 생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존재가 있어. 그것과 뭐가 다르다는 관행이라고 하는 건 관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지. 사회나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실업의 상태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하고 싶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예를 들어서 일종의 북한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빈곤율을 해볼게.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 빈곤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게 있는 거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새끼 중에 한 끼도 못 먹고 뭐 체중 미달이고 이런 수많은 수치가 있을 수 있잖아. 실제로 통계치로. 그건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지.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있는 그대로 조사하게 되면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90%가 빈곤의 상태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야 돼. 근데 국가에 의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그 수치를 그대로 쓰겠어? 쓰지 않겠어? 쓰지 않지. 그럼 북한에 빈곤이라고 하는 대상은 존재하지만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회나 국가에 의해서 측정되는 통계치랑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그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측정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니?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자, 하지만 말하기는 어렵거든? 그럼 엄연히 말하면 이거 다를 수 있다잖아. 그치? 근데 this is a case 뭐야? 사실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아 얘들아. 통계치 조작하는 거 아주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 나온 통계치가 있는 그대로서 믿으면 안 되죠. 이건 여러 번 배경 지식을 했었죠? 이거 배경 지식은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이거 현상들이죠. 페노메나. 현상은 존재해. 실업 존재하죠? 빈곤 존재하죠? 범죄 존재하지. 그런데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 price. 가격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가 이런 것도 사실 비싸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어떤 사실이 존재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여기 그냥 가격이에요. 자, charges 어떻게 되는 거죠? 부과된. 그러면 가격이 있을 수 있어. 요즘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있을 수 있죠? 제품이 있을 수 있어. 판매되는. 이렇게 다 수식어거야. 그래서 사실 얘는 없어도 돼, 얘들아. 그러면 사회 현상 중에, 경제 현상 중에 가격하고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석유값이 너무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 하지만 카테고리. 그럼 얘들아, 카테고리는 범주지. 얘는 분류지. 거기에 틀. 그럼 예를 들어서 실업 같은 경우도 20대에서 40대까지 일하는 사람을 실업을 한번 보자. 아니면 그냥 18살에서 60살까지 일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실업자로 보자.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카테고리와 분류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럼 절대적 기준이 아니면 뭐야? 누가 임의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자기네들 좋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supporting.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거 무슨 뜻이야? 뒷받침하다. 그럼 뭐를 뒷받침해주냐? 자, 통계 수집하죠? 그걸 우리가 집계한다고 하죠. 그리고 조직화하죠. 뭐를? 공식적인 통계치들. 그럼 내가 어떤 통계치를 딱 얻었어. 얘를 갖다가 잘 버무려가지고, 그치? 사람들한테 딱 내놓는데 이 통계치를 위한 여러 가지 틀이, 그럼 얘가 S1에 S2 나왔지?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부산에 졸려서 그런 게 오라고 생각하지? 아주 정신없어. 교수가 하나는 계속 끌고 하나는 계속 뒤에 보고 못 꺼내고 난리가 나. 아니 졸려서 울어서. 아니 왜 이렇게 여러분은 잘 졸린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정말. 한참 잘 때요? 약간 여러분이 아직 유아기시게요? 왜 이렇게 잠 많이 자죠? 자, 이것들은 만들어진다. 뭐를 위해서? The serve. 자, 뭐죠? 도와주다. 잠깐만, 여기서는 기여하다. 좀 멋있는 말 쓰자. 기여하도록. 그러면 얘들아, 이 모든 통계치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국가. 그럼 뭐를 위해서? Purpose of the state.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지. 당연한 거죠? 자, for. 그 뭐를 위해서? 그치? 매크로 하면 거시경제. 그냥 경제라고 해. 나라에서 운용하는 경제를 거시경제. 큰 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들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통계치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적자. 통계치에 어머 왜 이렇게 또 쪼개지냐. 통계치의 국가에 의한 사용. 불 다시 켜야겠어. 각성 문제.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얘들아. describe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술했습니다. 그러면 통계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아 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북한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시할 때 북한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아주 적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너네 도와줄 필요 없어. 우리 핵무기 만들 정도로 부유한 국가야 라고 했는데 빈곤율이 90%야. 개망신이지.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국가의 핵심이죠.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위. 색깔펜 또 왜 없어? 너는 맨날 왜 도돌이표야?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당부를 해도 정량화. 그럼 정량화는 뭐랑 똑같을까?
정량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통계랑 똑같은 거지. 그치?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양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량화 시킨 거잖아? 자, 그러면 엄연히 말하면 이건 아주 뼈 때리는 말.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 자, 정량화, 통계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0%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통계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죠. 뭐 하는 방법이래, 얘들아?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없는 나라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의사결정한 거야. 누가? 국가가.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그건 눈에 보이게 하는 거 아니야. 통계치로 통계 10% 빈곤율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서 의사결정한 거죠. 그래서 뭐 한 것처럼? 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지, 얘들아. 엄연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적은 나라야 라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 통계치 10%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의사결정, 우리는 빈곤율이 낮은 나라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됐죠? 예시로?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정량화를 통해서 국가 어떤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그래서 바로 나오죠? characterizing. 자, characterizing 뭐 하는 거? 분사구문 썼고 특징 짓다. 이것을. 자, 이거 뭐죠? 이거죠. 그러면 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일종의 사회적 도구야. 국가가 갖다 쓰는 일종의 기술이자 도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한? 우리나라 권위를 위한, 우리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 그런데 이 사회적인 기술이자 도구인 이 통계치는 intended to, 뭐뭐 하도록 의도된, 이런 뜻이죠? 그럼 통계치의 의도는 뭐라고? 목적은 뭐라고? 국가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까 국민들아 국가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런 거지. 뭐? build, 만드는 거야. 뭐를? 신뢰를 만드는 거지. 근데 뭐에 대한 신뢰인 거야? 국가 권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약간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목 적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오늘 5집은 나올 건데 둘, 셋 이렇게 나가서 잠 좀 깨라. 아우! 밑에 뜻을 깨져서 state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의 통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7분만 브레이크